광교 좋죠? 정말 우리 이 광교 대한민국에서 제가 1000년 가는 도시를 만들자 해서 시작했는데 정말 저는 앞으로 1000년 뒤에도 우리 광교가 이 광교산과 더불어 영원히 우리 도시개발 그리고 도시건축의 중요한 한 샘플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좋죠? 살아보시는 게 좋죠? 예. 정말 우리는 돈을 남기는 그런 도시개발이 아니라 1000년이 가는 그런 새로운 자연과 이 신대저수지부터 원천저수지, 광교산 모두 어우러지고 또 정조대왕의 그 꿈, 우리 역사를 잇는 그런 도시를 만들자 이렇게 해서 나름대로 했습니다. 이 광교 신도시 우리 여기 손학규 지사님 오늘 오셨습니다. 손 지사님이 시작을 해가지고 제가 완성을 한 도시입니다만은 지금 여러 가지로 어려운 점이 많은 때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다 생각하고 우선에 제가 그동안 계엄 많은 어려움을 우리나라에 끼쳤습니다. 그리고 탄핵에 대해서도 그동안 많은 갈등이 있었습니다. 경제는 지금 어렵고 장사도 안 되고 젊은이는 취업이 잘 안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저희는 깊이 반성하고 새로운 다짐을 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이 다시 위대한 나라가 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저희들이 반드시 이런 앞으로 잘못을 하지 않고 또 더 나은 대한민국을 위해서 굳센 각오로 새롭게 거듭나겠다는 각오를 가지고 오늘 여러분들께 큰 절을 한번 올리려고 하는데 받아주시겠습니까? 네. 받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예, 우리 이 자리에 오신 우리 수원의 갑 이봉준 우리 위원장님 오셨죠? 이리 오시죠. 이봉준 위원장. 그 다음에 의뢰 홍윤호 위원장님. 네, 이리 오시죠. 그쪽 앞으로 오시죠. 그 다음에 병에 박문규 우리 장관 전 장관님. 예. 그 다음에 정에 이수정 우리 교수님. 예. 무에 박재순 예. 우리 5분이 같이 여러분한테 큰 절을 올리겠습니다. 자, 큰 절. 여러분 김문수를 연호해 주십시오. 김문수! 대통령! 김문수! 대통령! 여러분 수원이 어떻게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전에는 다 여기 국민의힘 우리 당 국회의원들이 많았는데 지금 완전히 전멸했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깊이 반성을 하고 다음번에는 반드시 여러분 잘 해주시죠? 반드시 필승하는 그 날을 향해서 힘차게 나아갈 수 있기 바랍니다. 저는 이 광교가 대장동보다 10배 이상 큰 데입니다. 대장동은 조그만해요. 30만 평이 안 되는 작은 데인데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고 얼마나 많은 공무원이 구속돼 있고 지금도 아직 끝이 안 나고 있고 또 재판을 지금 이재명 후보도 계속 받고 있습니다. 그 조그만한 거 하나 하면서도 이렇게 말썽 많고 당군 일에 아마 가장 비리가 많고 의혹이 많고 많은 사람이 죽은 신도시가 대장동이라면 이 광교는 이렇게 크게 했지만 죽었다는 사람 없죠? 우리 공무원들이 깨끗한 공무원이 돼야 되는데 이렇게 온 공무원이 다 구속되고 감옥 가고 죽고 이렇게 해버리면 우리 공무원들이 일을 할 수 있고 또 국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청렴영생 부패 즉사 제가 만들어서 계속 경기도에서 많이 했습니다만은 여러분 우리 경기도 공무원들이 깨끗하고 또 일 잘하고 유능한 공무원으로 존경받는 것 자체가 바로 우리 경기도민들이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패한 공직자들은 반드시 가야 될 곳으로 가야 되는데 지금 이 사람들이 어려우니까 지금 방탄조끼를 입고 유시하러 나와요. 이렇게 사람만 모이면 방탄조끼를 입어야 돼요. 저는 방탄조끼를 안 입었습니다. 김문수 대통령!
저는 방탄조끼가 없죠. 근데 방탄조끼만 덮어쓰고 안 돼가지고 이제 방탄유리까지 또 덮어쓰고 나옵니다. 방탄유리로도 안 되니까 이제 방탄법을 만들어가지고 자기가 재판받는 선거법에 거짓말죄, 유죄 판결을 받으니까 이제 선거법에서 거짓말죄라는 걸 빼버리는 법을 만들어요. 또 대법원장 조희대 대법원장과 우리 대법관 13명이 재판해서 유죄 판결을 내렸으니까 이제 대법원장을 탄핵하겠다 그러고 대법원장을 특검하겠다 그러고 대법원장을 국회 청문회 부르겠다 하는데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여러분? 도둑놈이 오히려 경찰 몽둥이를 뺏어가지고 경찰관 두들겨 패는 이 적반하장이죠. 죄 많이 지은 사람 어디로 가야 됩니까? 이런 사람이 지금 대통령이 되겠다고 하는데 여기 국민들이 이렇게 해서 과연 우리 살 수 있겠느냐? 여러분, 그동안 우리가 계엄이다, 또 탄핵이다, 여러 가지 어려움, 또 장사도 잘 안 되고 일자리도 부족해서 우리 청년들이 대학을 졸업한 다음에도 50만 명이 쉬었습니다. 쉬었을 분들에게 일자리도 마련해 드려야 하고 또 우리 경제도 살리고 또 커피값이 120원이라는 사람도 있는데 이런 사람들 또 우리 혼도 내고 커피도 잘 팔리고 장사도 잘 되게 해야 되겠는데 이런 저희들이 그동안 계엄과 탄핵 여러 가지 면에서 부족했던 점을 깊이 반성하고 앞으로 절대로 이 나라 민주주의를 지키겠다는 다짐 그리고 이 나라 경제를 살리고 장사 잘 되도록 하고 또 일자리 만들겠다는 이 다짐을 담아서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큰 절을 올리려고 합니다. 이 자리에 오신 우리 김은혜 의원님, 안철수 의원님, 또 윤영근 위원장님, 장영화 의원님 못 오셨나요? 우리 성남의 국회의원들 여러분이 뽑아주셔서 지금 잘하고 계시죠? 예. 김은혜 또 우리 안철수 의원님 그리고 윤영근 위원장님, 장영화 위원장님 전부 다 우리 국회의원님들 다 오셨는데 함께 여러분들한테 큰 절을 올릴 테니까 받아주시죠. 큰 절 올리겠습니다. 네, 우리 성남 시민 여러분께 큰 절 올리고 있습니다. 모든 곳에서 뜨겁게 국민 여러분을 섬기겠습니다. 대한민국 다시 세우겠습니다. 김문수 대통령! 김문수 대통령! 예, 감사합니다. 요즘에 뭐 분당은 잘 나가고 있죠? GTX도 좋습니까? GTX 지금 앞으로 이 C 노선도 이쪽으로 올 수 있도록 해서 GTX가 앞으로 이곳에서 삼성과 서울역 사이만 연결해버리면은 수서 삼성 서울역만 연결되면 파주까지 한 30분 남짓하면은 도착할 수 있도록 획기적인 교통수단 누가 만들었죠? 김문수! 정말 이 경인고속도로가 경인주차장이기 때문에 이런 경인주차장 어떻게 해결하겠냐 저희들이 전문가와 또 철도 전문가, 도로 전문가, 도시계획 전문가 많은 전문가들이 모여가지고 제가 바로 그걸 깊이 연구를 해서 만들어낸 것이 GTX입니다. 타보시니까 생각보다 더 좋다 이런 분들도 많으신데 부족한 것도 많은데 앞으로 계속 고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판교도 지금 잘 되고 있죠? 판교도 누가 했습니까? 판교 할 때 정말 우리가 부동산 너무 어려워가지고 거기 땅을 분양했는데 다 물려달라 이제 안 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참 어려운 가운데서 겪어서 그 판교가 지금은 아주 잘 나가고 있죠? 제가 판교에 가장 자랑하고 싶은 것은 제너럴 일렉트릭, 파스텔 연구소 이런 세계 최첨단의 연구소를 유치한 겁니다. 이건 우리가 이런 건물을 6개층을 지어가 경기도 예산으로 경기도 땅에다가 건물을 지어서 거의 무료로 드리다시피 세계 최대 기업 에디슨이 만든 회사 제너럴 일렉트릭 연구소를 유치를 했는데 연구원만 지금 한 350명이 넘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젊은이들이 세계적인 연구소에서 각종 연구를 경험함으로써
우리 젊은이들의 능력을 발휘하는데 세계 최고의 능력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젊은이들은 공부도 많이 하고 눈치도 빠르고 팀워크 좋고 목표를 달성하라고 하면 그 목표를 가장 짧은 시간에 밤잠을 안 자고 반드시 해치우는 이런 탁월한 능력을 가진 우리 젊은이들 세계적인 최고의 전문가로 R&D를 통해서 세계적인 기업을 통해서 발휘할 수 있도록 우리가 뒷받침해야 되겠죠. 이 청년들한테 돈 뭐 20만 원 준다 얼마 준다 이렇게 부스러기 과자를 나눠줘서 청년들 위장만 버리지 되는 게 없겠죠. 그래서 저희는 반드시 이 청년들에게 일자리를 드리는 것, 일자리가 복지다는 신념으로 일자리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김문수 김문수 그리고 지금 AI도 많이 말하는데 젠슨 황이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신문에 보셨겠습니다만은 젠슨 황, 그 엔비디아의 CEO죠. 이 사람이 대만 출신입니다. 대만 출신인데 어릴 때 미국 가서 이제 젠슨 황 AI의 최고의 그런 전문가가 되어 있는데 여러분 이 젠슨 황이 하는 말이 대만이 지금 탈원전 정책을 하니까 원전이 없이 어떻게 AI를 하느냐, 원전이 없이 어떻게 이 전기를 깨끗한 전기, 원전은 깨끗하고 값이 싸고 가장 안전한 전기가 원전인데 원전을 다 없애겠다는 이 탈원전 정책, 이것을 해서는 자기들은 AI가 될 수 없기 때문에 대만에서 도저히 AI를 하려면 탈원전 정책을 바꿔야 된다 이런 거 했는데 우리는 이미 바꾸고 있죠. 탈원전 정책 지금 이재명도 하는 게 그런 말이 안 되는, 원전은 위험하다, 원전은 안 된다, 이런 잘못된 생각 가진 이런 사람들, 여러분 대통령 되면 또 원전 폐기하고 온갖 친환경이라 그러면서 태양광이다 안 되는 이야기를 계속 하겠죠. 여러분 원전이 또 풍부하고 값싼 전기가 AI의 바로 양식입니다. AI는 전기를 먹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전기를 많이 먹으면서 AI가 돌아가서 그 결과는 또 엄청나게 많은 성과를 가져오는 것이다. 오늘 젠슨 황의 이야기를 그대로 하는데 저희들이 그동안 잘못한 게 많습니다. 저희들이 그동안 잘못한 점 전부 사과의 인사를 드리고 또 앞으로 더 잘하겠다는 다짐의 인사를 우리 큰절로 드리려고 하는데 여러분 괜찮으시겠습니까? 우리 위원장님하고 같이 여러분한테 큰절 올리겠습니다. 받아주시죠? 예. 예. 같이 우리 큰절 하시죠. 네, 우리 국민 시민 여러분, 국민을 섬기겠다는 마음으로 우리 김문수 대통령 후보 국민 시민 여러분께 큰절로 인사드리고 있습니다. 김문수 대통령! 여러분 감사합니다. 어떤 사람은 지금 자기 아들 인터넷에 욕한 거 올렸다고 아직 자기 아들 그 욕한 거를 만약에 좀 누구한테 이렇게 전파하는 기사를 썼다거나 이런 기자를 9명이나 고발한다고 합니다. 또 이런 법을 만들어 가지고 뭐 혐오 발언에 대한 것을 유포하면은 또 처벌하겠다고 합니다. 또 온갖 처벌을 하겠다고 해서 법을 만들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독재지요, 여러분. 이게 우리 북한에서 성경 봤다고 잡아놓고 이런 거 들으셨죠? 우리 대한민국에 이렇게 자기가 잘못해놓고 자기 잘못한 것을 이야기하면 전부 잡아놓고 욕하고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그래서 너무너무 잘못한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여기에 사람들 많이 모인데 갈 때는 방탄조끼를 입고 나타납니다. 근데 저는 방탄조끼 입었는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방탄조끼 있습니까? 저는 방탄조끼가 없지요. 방탄조끼 입을 필요가 없어요. 저는 여러분이 저의 방탄조끼입니다. 김문수 대통령! 저는 제 양심이 저의 방탄조끼입니다. 방탄조끼로도 모자라가지고 이제 방탄유리까지 덮어 쓰고 있어요. 이 더운데 방탄유리 덮어 쓴다고 뭐 안전하겠습니까? 그런데 얼마 전에
대법원장을 비롯해서 대법관 13명이 이재명의 선거법 위반, 거짓말을 시켰다고 해서 선거법상 거짓말을 시킨 부분에 대해서 유죄 판결한 거 보셨습니까? 이 대법원장이 유죄 판결을 하니까 대법원장도 탄핵하겠다고 하는데 이게 말이 됩니까? 자기를 수사한 검사도 완전히 탄핵했습니다, 지난번에. 그리고 또 이제는 모든 부분에서 자기와 관련되는 것은 아예 재판을 못하도록, 지금 재판 5개를 받고 있거든요. 재판 5개 받는데 그 5개 재판을 전부 자기 대통령 되면 다 중단시키겠다, 재판 안 하겠다, 이런 법을 또 만들고 있어요. 이재명 재판 중단법을 만듭니다. 그것도 모자라 가지고 자기 아들 그 욕한 거 여러분 보셨죠? 사람이 그런 욕을 할 수가 없는 그런 법인, 그런 말인데, 그런 말을 누가 했다고 해가지고 그 기자가 기사 썼다고 기자를 고발하겠다. 이게 뭐 하는 짓입니까? 세계, 이게 독재지요? 이 독재는 누가 막을 수 있습니까? 김문수가 못 막아요. 김문수는 비쩍 말라가 힘도 없고 여러분이 막을 수 있죠? 여러분이 언제 막습니까? 6월 3일이 아니고 내일 모레입니다. 바로 다 다가왔어요. 이제 여러분 심판의 날이 왔죠? 이런 거짓말 잘 시키고 재판 많이 받으면서 자기 재판을 안 받겠다고 또 방탄법을 만들고 자기 죄 선거할 때 거짓말 시킨 게 유죄가 됐다고 해서 이제는 아예 선거법에서 거짓말 마음대로 시키도록 법을 만들겠다는데, 이렇게 하면은 우리 국민들이 거짓말인지 아닌지 알 게 뭡니까? 거짓말쟁이 세상 만들어서는 안 되겠죠? 이 김문수는 정직한 대한민국 만들겠습니다. 저는 결혼한 다음에는 밖에 나가서 제가 총각이라고 말해본 적이 한 번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그 이제 도와주는 사람들이 저보고, 제 아내가 고등학교 나왔거든요. 전라남도 순천여고를 나왔어요. 그런데 아니, 고등학교 나온 사람은 대학 나온 사람하고 결혼 못합니까? 그때는 저는 또 대학도 못 나왔어요. 그때는 제가 학교에서 또 데모하다가 잘려가지고 저는 대학을 25년 만에 졸업했어요. 제가 결혼하고 13년 뒤에 제가 겨우 졸업을 했어요. 그때는 고등학교밖에 안 나올 때예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이걸 다 잘 알고 있는 그 별명이 촉새라는 사람 있죠. 이 사람이 처음에는 저보고, 제가 머리에 두뇌에 뇌에 전두엽이라고 해서 제 뇌에 이상이 생겼다. 제가 아주 뇌에 뭐 이상이 있습니까? 그러더니만 이 사람이 전에 경기도 지사 저하고 같이 경쟁한 거 아시죠? 그때 제가 그 사람 꺾고 이겼어요. 여러분이 밀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이번에 또 나오니까 제 아내는 아무 뭐 말도 안 하는 사람인데, 제 아내가 무슨 뭐 잘못했습니까? 그런데 제 아내가 왜 고등학교 나온 사람이 무슨 영부인을 하느냐부터 시작해서, 아니 초등학교 나오면 영부인 못합니까? 그래서 뭐가 문제가 있습니까 그게? 예. 그래서 저는 대한민국에 이렇게 학력 차별하고 정말 대학 못 나왔다고 해서 가슴에 못을 박는 이런 잘못을 없애기 위해서 제가 대통령 나왔습니다. 김문수! 대통령! 저는 우리 대한민국의 학력에 따라 가지고 차별받고, 대학 나온 사람만 영부인도 하고, 대학 나온 사람만 대통령하고, 이런 대학 나온 사람이 높은 데 올라가고 대학 못 나온 사람은 저 밑에서 늘 그냥 엎드려 있어야 되고 말도 못하고, 이런 대한민국을 고치기 위해서 제가 대통령 나왔습니다. 여러분, 김문수! 대통령!
제 아내는 제가 5.18 때 수배가 돼가지고 삼청교육 대상이 됐을 때 자기네들 자취방에 저를 숨겨줘서 제가 삼청교육 안 가고 창자가 터지지 않고 살아남았습니다. 제가 돈도 없는데 제 아내는 웨딩드레스도 한번 못 입고 결혼했는데 제가 돈 10만 원밖에 없는 남자한테 결혼은 제 아내가 뭐 잘못됐습니까? 제가 또 결혼해서 애를 낳고 난 다음에 또 감옥 가서 2년 반이나 있었어요. 2년 반이나 감옥살이 할 때 고무신 거꾸로 안 신고 저를 지켜준 또 제 아이를 키워준 그리고 제가 무능하기 때문에 우리 가정의 가장이 돼가지고 우리 집 살림을 꾸린 제 아내가 잘못됐습니까 여러분? 제가 선거운동하는데 그러면 제 아내 보고 당신은 고등학교밖에 안 나왔으니까 제 아내를 갈아치워야 됩니까 여러분? 저를 너무나 잘 알고 제 아내도 너무나 잘 아는 이런 사람이 정치를 한다고 이게 완전히 정신이 이렇게 돼서 이 나라 대한민국 정치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여러분? 의정부는 그동안에 그 캠프 레드크라우드 지금 다 철수했죠. 평택으로 다 가버렸죠. 그리고 캠프 스탠리도 다 옮겼죠. 그 미군 부대는 없죠. 그래서 부대찌개 여러분 맛있게 제가 많이 먹었는데 이제 미군 부대는 없고 저 자리에다가 좋은 기업들 AI나 뭐 이런 로봇이나 연구소 좋은 기업을 유치해야 되는데 누가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제가 그동안에 여러분들 정말 대한민국 국방을 위해서 대한민국 평화를 위해서 의정부 씨가 지금 당시에 6.25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거의 70여 년간을 고생해 오신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번 계엄으로 인해서 여러분 많이 놀라시기도 했죠? 계엄에 대해서 정말 죄송스럽게 말씀을 드리고요. 또 탄핵도 잘못됐고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아서 지금 경제도 안 돌아가고 이 장사도 좀 덜 될 겁니다. 굉장히 어려움이 많은데 저희들이 또 이거 대학을 졸업한 학생 거의 50만여 명이 일자리가 없이 쉬었음 방콕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우리 학생들에게 일자리를 많이 만들겠다는 다짐 이런 것들을 담아서 여러분들한테 큰절을 한번 올리겠습니다. 이 자리에 우리 당의 위원장님 또 저를 비롯해서 우리 당에 관계되는 분들 전부 다 여러분들한테 큰절 올릴 테니까 여러분 받아주시죠. 예, 우리 김문수 후보가 가장 낮은 곳에서부터 가장 뜨겁게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김문수입니다. 대통령입니다, 여러분. 김문수 대통령. 여러분 오늘은 우리 이인재 의원님 내려가셨나? 예. 지금 어떤 사람은 이 유세를 하면서 방탄조끼를 입고 한다는 거 들으셨죠? 저는 방탄조끼 없는지 있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저는 방탄조끼가 없습니다. 방탄조끼만 입고 안 되기 때문에 속에 양심의 가책이 되고요. 사람이 저는 방탄조끼보다 더 훌륭한 방탄이 바로 자기 자신의 양심이고 여러분 우리 국민들이 지켜줘야지만 방탄이 되지 죄를 많이 짓고 재판 많이 받으면서 조끼 입는다고 방탄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조끼만 입는 것이 아니라 방탄 유리까지 덮어쓰고 연설을 해요. 유리 덮어쓰고 그 연설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렇게 죄를 많이 지은 사람이 가야 될 곳이 어딥니까? 의정부 교도소 여기죠? 저도 교도소 2년 반을 살아봤습니다. 저도 운동권 한다고 해서
감옥을 2번 가고 2년 반을 감옥에 살아봤어요. 그런데 감옥에 앉아 있으면 죄진 사람들은 감옥에 있으면 편안해요. 방탄조끼가 필요 없어요. 거기서 국가에서 주는 밥 먹고 가만히 앉아 있으면 때가 되면 이제 나옵니다. 그런데 이 감옥에 가서 앉아 있어야 될 사람이 지금 대통령을 하겠다는데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방탄조끼만 입은 것이 아니고 방탄유리만 덮어 쓴 게 아니라 이제는 방탄법을 만들고 있어요. 얼마 전에 공직선거법에 거짓말죄로 대법원 원장과 13명의 전원재판부에서 유죄 판결 받은 거 아시죠? 그러면 판결을 받았으면 자기 죄를 반성하고 있으면 되는데 오히려 자기를 판결한 대법원장을 탄핵하겠다고 하는데 이게 말이 됩니까? 대법원장을 특검하겠다. 대법원장을 불러다가 청문회를 하겠다. 이게 말이 안 되죠? 이걸 뭐라 그럽니까? 적반하장. 도둑놈이 오히려 경찰봉을 뺏어가지고 도둑놈이 경찰을 두들겨 패겠다는 거 이게 적반하장이죠? 자기 죄를 반성은 안 하고 대법원장을 탄핵하겠다. 대법관 숫자를 지금 10명인데 30명으로 늘리겠다. 100명으로 늘리겠다. 그리고 대법관을 이제는 이 법률을 아는 변호사도 아닌 아무나 여기 데려다가 자기 친구들 이런 사람 데려다가 대법관 30명, 100명까지 늘리겠다는데 이게 말이 됩니까? 뿐만 아니라 자기가 받고 있는 5개 재판, 5개 재판을 모두 다 대통령 되면 중단시키겠다. 이재명 재판 중단법을 만드는데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그 부인은 또 불법으로 또 법인카드를 써가지고 여러분 유죄 판결 받는 거 보셨죠? 아들은 또 무슨 여러분 욕하는 거 들으셨죠? 욕만 하는 게 아니라 또 무슨 도박을 해가지고 문제가 되는 거 아시죠? 그런데 이런 이야기 하는 사람은 기자를 이걸 보도를 했다고 해서 기자 9명을 고발하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기 아들 이렇게 하는 것 자체를 말하는 사람은 유포죄로 무슨 자기 아들 험담 유포죄로 이런 거를 만들어 가지고 험담하는 사람은 다 처벌하겠다 하는데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이것을 뭐라 그러느냐? 이게 바로 방탄 독재라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자기 죄를 방탄 조끼로도 안 되고 방탄 유리를 덮었어도 벌벌 떨리니까 이제는 방탄법을 만들어서 재판 안 받겠다는 이런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대한민국이 독재 국가가 되는 거죠. 이런 방탄 괴물 독재 안 되죠. 이거 누가 막을 수 있습니까? 김문수는 못 막아요. 김문수는 힘이 없어요. 김문수는 삐쩍말라가 힘이 없어요. 이런 거 막을 수 있는 것은 여러분의 깨끗한 한 표밖에 없지요. 여러분은 언제 막아야 됩니까? 내일 모레입니다. 다 다가왔어요. 여러분, 이렇게 엉터리 이 범죄자가 대통령이 되겠다는 이 대한민국의 위험한 민주주의 현실, 지금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다 이렇게 망치겠다는 이런 사람은 여러분의 깨끗한 한 표로 확실하게 심판해서 의정부 교도소 보내야지요. 지금요, 북한에 경기도지사 할 때, 제가 경기도지사 한 건 다 아시죠? 저는 저 때문에 감옥 간 사람 한 사람도 없고, 저하고 같이 일하다가 지금 여기 의정부 시장 김동건 시장은 저하고 일했는데 시장이 돼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하고 같이 부지사 하던 사람은 이화영이라고, 그 사람은 지금 북한에 돈을 100억을 갖다 줬어요. 100억 갖다 줘가지고 지금 징역 7년 8개월을 받아가지고 지금 교도소 안에 갇혀 있어요. 그러면 도지사가 모르는데 부지사가 혼자서 돈을 100억이나 갖다 줄 수 있어요?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또 성남에서도 똑같아요. 성남의 대장동이라는 게 조그만해요.
그저 30만 평도 안 되는 작은 데인데 저는 여기 남양주에 지금 다산 신도시 또 판교 신도시 그리고 평택의 삼성전자 고덕 신도시 고덕 단지 120만 평 지금 대장동보다 수십 배 많은 개발을 하고 여러분 GTX 아시죠? GTX 누가 하셨습니까? 제가 김문수 GTX 대통령. GTX 여기는 C 노선이지만은 A 노선은 파주 운정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저 동탄까지 가는 게 A 노선인데 그거는 이미 개통이 됐어요. 그런데 여기 우리 의정부는 좀 늦은데 이 늦은 지금 GTX도 김문수가 빨리 시작해서 개통할 것을 약속을 드립니다. 김문수 대통령. 이거 할 때요. 제가 GTX 하자니까 민주당이 100%다 반대했어요. 그게 왜 쓸데없는 짓을 하냐고. 땅바닥 밑을 파고 들어가면은 밑에 건물 다 민원이 생겨서 감당하느냐. GTX 민원 하나도 없이 잘만 하고 있는 거 보셨죠? 얼마나 타고 다니니까 좋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공사를 많이 하고 대장동보다 수십 배 공사를 했지만은 제 주변 사람은 한 사람도 구속되거나 한 사람도 자살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깨끗한 사람을 대통령시켜야 됩니까? 이 범죄자를 대통령시켜야 됩니까? 김문수 대통령. 여러분 지금 중요한 갈림길을 섰습니다. 지금 노란봉투법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노란봉투법이 뭐냐? 불법 파업을 해서 회사 손해를 끼쳐도 손해배상 소송을 못하도록 하는 거. 이게 노란봉투법이에요. 그러면 지금 노동조합이 합법 파업을 하는 거는 괜찮아요. 그런데 불법적으로 파업을 해서 회사 손해를 끼쳤으면은 이거 물어내야죠. 불법을 하는데 당연히 물어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것을 그냥 봐줘버리자. 이런 게 노란봉투법인데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 기업이 다 보따리 사서 미국으로 가겠죠? 외국 기업이 한국에 안 들어오겠죠? 왜냐면 한국 가면 노조가 지금 파업을 해가지고 지금 다 부수고 이래도 하나도 손해배상도 못 청구하는데 누가 대한민국에 와서 기업하겠습니까? 바로 이 노란봉투법은 대한민국 일자리를 없애고 대한민국의 기업을 내쫓는 악법 중에 악법입니다. 김문수 대통령. 이런 법은 여러분 제가 고용노동부 장관한 거 아시죠? 제가 노조를 했고 제 아내도 노조를 했어요. 제 아내는 전라남도 순천 여잔데 제하고 만나가 노조하면서 만나가지고 결혼했는데 제 아내 보고 그럽니다. 고등학교밖에 안 나온 여자가 뭐 영부인이 될 거냐 이래가지고 제정신이 아니다 이러는데 여러분 고등학교 나온 사람은 대통령 못합니까? 고등학교 나온 사람은 대통령 부인하면 안 됩니까? 여러분 저는 이 대한민국에 학력차별이 없고 고등학교를 나왔든 중학교를 나왔든 초등학교를 나왔든 차별받지 않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 대통령 나왔습니다. 여러분 김문수 대통령. 여러분 저는 청계천에서 미싱 시다부터 시작해서 재단 보조 이런 거 하면서 7년 동안 공장 생활하고 노조 운동을 한 사람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공장 다니고 이런 사람을 공돌이 공순이라고 무시하면서 제 아내 보고 공순이가 무슨 대통령 영부인이 되느냐 이런 이야기 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대한민국의 직업에 귀천이었고 대한민국에 무엇을 하든 그 사람이 공장에 다녔든 무엇을 하든지 간에 다 평등하다고 생각합니다. 직업에 귀천이었고 우리 국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누구나 다 당당하게 대통령도 나올 수 있고 대통령 부인도 될 수 있고 이런 평등한 대한민국 직업에 귀천이 없이 땀 흘려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대접받는 이런 대한민국 만들기 위해서 대통령 나왔습니다. 김문수
대통령! 여러분, 말로는 뭐 노동자를 위한다 그러면서 정말 입이 촉새라 그러죠. 그 사람 별명이. 입이 촉새가 돼가지고 또 한 사람은 거짓말 시키는 게 아주 어디 결혼한 사람, 저는 결혼하고 난 다음에 밖에 나가서 다른 여자 보고 총각이라고 말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TV 토론하는 거 보셨죠? 제가 왜 결혼한 다음에 딴 여자 보고 총각이라고 했느냐 이렇게 하니까 그 김부선이라는 여배우가 바로 제가 토론한 다음 그날 저녁에 바로 유튜브에다가 펑펑 울면서 자기 가슴에 맺힌 칼을 뽑아준 사람이 김문수라 그래요. 가슴에 칼이 뽑아. 그래서 김문수를 찍겠다 그랬어요. 저는 대학을 못 나왔다고 가슴에 멍들게 하는 이런 사람, 또 총각이라고 거짓말 시키면서 멀쩡한 여자들 가슴에 칼을 꼽는 사람, 이런 사람이 대통령이 돼서는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문수! 대통령! 자기만이 아니라 자기 부인도 법인카드 그냥 잘못 써가지고 유죄 판결을 받고, 자기 아들은 또 온갖 음란한 이야기를 써가지고 전 모든 우리 국민들을 아주 낯이 뜨겁게 만드는 이런 가족이 제대로 돼야 안 되겠습니까? 저는 제 딸이 사회복지사입니다. 어려운 사람 도와주는 사회복지사 하면서 월급도 제대로 못 받고 힘들게 일합니다. 그러나 저는 직업에 귀천이었고 남을 위해서 봉사하는데 월급이 좀 적더라도 그것을 보람으로 느끼고 살아라. 저는 항상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돈을 탐하기보다는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어려운 사람을 그중에 더 귀하게 여기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더 겸손한 사람이 되어라. 돈 많은 사람한테는 비굴하게 하지 말고 어려운 사람은 따뜻하게 보살피는 이런 위기과정 무한돌봄, 김문수가 한 거 아시죠? 저는 대한민국에 절망하는 많은 사람들을 돌보고 그들에게 따뜻한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대통령 나왔습니다. 여러분, 다산 신도시 제가 만든 거 아시죠? 뭐 살기 괜찮습니까? 그동안 저희들이 계엄 때문에 고생 많으셨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탄핵이다, 또 경제도 지금 완전히 0% 성장, 경제도 어렵습니다. 또 장사도 잘 안 되죠. 또 우리 젊은 학생들 졸업하고 취직도 잘 안 됩니다. 여러 가지 저희들이 좀 더 잘해야 되는데 못한 점 반성하고 사과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 잘하겠다는 민주주의를 발전시키고 우리 기업을 살리고 경제를 살리고 민생을 살리고 장사 잘 되도록 하고 일자리 많게 하겠다는 다짐을 담아서 여러분들한테 큰 절을 올리겠습니다. 받아주시겠습니까? 네, 우리 김문수 후보가 저와 우리 윤학준 우리 위원장님, 그리고 조광한 우리 위원장님, 그리고 이 자리에 오신 신동우 의원님, 강선영 의원님, 이다리 의원님, 또 우리 박종원 의원님, 이만희 의원님, 전부 다 우리 이인재 지사님 가셨습니까? 예. 이인재 지사님도 오셨습니다. 예. 여러분 큰 절 한번 올리겠습니다. 네, 우리 김문수 후보가 남양주 시민 여러분들께 온 마음을 담아서 이번 대선의 필승을 다지는 큰 절을 올리고 있습니다. 경기도 지사 중에는 이인재 지사님 이리 오시죠. 경기도 지사를 처음 뽑았는데 그 민선 처음 뽑은 첫 번째 지사님이 이인재 지사님입니다. 아십니까? 두 번째는 지금 임창열 지사님이고, 그 다음 세 번째가 손학규 지사님, 그 다음에 제가 했습니다. 그 다음에 남경필 지사님인데, 이렇게 처음부터 남경필 지사님까지 전부 저를 지지하겠다고 나서셨습니다. 예. 김문수! 대통령! 감사합니다. 김문수! 대통령! 여러분,
제가 이 다산 신도시가 대장동의 4배가 좀 넘습니다. 그런데 대장동이라는 건 30만 평도 안 되는 조그만한 곳이에요. 대장동 하나 개발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구속되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까? 그런데 다산 신도시하고 제가 경기도 공무원 중에 누가 목숨을 끊거나 구속됐다 소리 못 들어보셨죠? 또 수원에 있는 광교 신도시는 이 다산 신도시 약 3배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도 한 사람도 구속되거나 목숨 끊은 사람 없죠? 그 다음에 평택에 있는 삼성 반도체 공장, 고덕 반도체 공장은 삼성 공장이 거기는 약 여기보다 조금 작은 한 120만 평입니다. 그런데 거기가 대장동보다 한 4배 되는 그런 굉장히 큰 세계 최대의 반도체 공장인데 거기도 아무도 구속된 사람 없어요. 판교 신도시 이런 거 다 제가 하고 또 여기도 지금 지하철도 이렇게 다산역을 지하로 한 것도 전부 제가 한 거 아시죠? 이것도 원래 지상으로 온다는 거를 이건 지하로 해야 된다. 왜냐하면 도시의 미래를 봤을 때 처음에 공사할 때 좀 어렵더라도 돈이 조금 더 들어가요. 그렇지만은 도시의 미래를 봐서 우리는 다산 신도시는 명품 도시로 만들어야 된다. 이 한강 주변에 얼마나 좋은 입지입니까? 그래서 이렇게 지하화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장동 하나 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많은 사람이 구속되는데 김문수는 어떻게 괜찮으냐? 저는 공무원들이 깨끗해야지만 국민들이 편안하다고 생각합니다. 김문수 공무원들이 깨끗해야지만 또 기업이 마음 놓고 우리 경기도를 찾아와서 사업을 할 수 있겠죠. 공무원들이 계속 뒷돈 요구하고 뇌물 받고 어디 얼마 안 하는 걸 가지고 비싸게 붙여가 주민들이 손에 끼치고 자기들 뒷돈 먹고 이런 공무원은 제가 청렴한 공무원은 영원히 살 것이요 청렴 영생 부패한 공무원은 즉시 죽을 것이다. 부패 즉사 이래가지고 제가 공무원들을 화장실에 소변 보는 앞에도 전부 청렴 영생 부패 즉사 써놓으니까 우리 김문수 대통령! 공무원들이 소변을 보다가 소변이 안 나오니까 좀 떼달라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못 떼겠다. 그렇게 독하게 해가지고 처음에는 제일 꼴찌 16등 하던 경기도 청렴도가 제가 맡아서 전국 1등으로 계속했습니다. 여러분 김문수 대통령! 여러분 그런데 요즘에는 이 이재명 후보는 이런데 사람 많은데 나타나면은 방탄 조끼를 입고 나타난다는데요. 저는 방탄 조끼 입은지 보여드리겠습니다. 김문수 대통령! 저는 방탄 조끼가 필요 없어요. 여러분이 바로 저희 방탄 조끼입니다. 김문수 대통령! 제 양심이 떳떳하기 때문에 저는 제 양심이 저희 방탄 조끼라고 생각합니다. 김문수 대통령! 방탄 유리를 조끼 갖고 안 되니까 유리를 또 덮어쓰고 나와요. 방탄 유리를. 그렇게 죄가 많은 사람은 가야 될 곳이 어딥니까? 저도 운동권 하다가 감옥에 2번 가서 2년 반이나 감옥살이 했어요. 감옥에 앉아 있으면 망고에 방탄 조끼가 필요 없어요. 정말입니다. 죄 지은 사람은 감옥에 앉아 있으면 제일 편해요. 죄 지은 사람이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되려고 하는데 여러분 이거 되겠습니까? 김문수 누가 막을 수 있습니까? 저는 못 막아요. 저는 여러분 보시다시피 삐쩍 말라가지고 별 힘도 없어요. 여러분이 바로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한 표 한 표가 바로 도둑놈은 감옥으로 보낼 힘이 여러분의 한 표에 있습니다. 김문수 대통령!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는 거 들으셨죠? 성남시장 하나 하면서도
조그마한 거 그거 하나 하면서도 전부 공무원들이 스스로 목숨 끊고 다 감옥 가고 난리 법석. 아직까지 난리입니다. 재판이 지금 5개나 받고 있어요. 근데 이런 사람을 저 대통령까지 올려놓으면 전 국토에 전부 다 감옥 가고 구속되고, 여러분 이 불행을 막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누가 막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막을 수 있습니다. 우리 저기 이쁜 아기들 안고 오셨는데, 저 이쁜 아기들이 미래에 깨끗한 대한민국에 살 수 있도록 깨끗한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김문수 대통령! 지금 이 사람이요, 자기를 얼마 전에 선거법에서 거짓말죄라는 게 있어요. 허위사실 유포죄. 선거법에서 거짓말 시켰다고 해서 대법원장과 재판관 13명이, 대법관 13명이 전원합의체에서 유죄 판결을 내렸어요. 그러면은 아이고 내가 잘못됐구나, 반성해야 되겠죠? 반성하는 자에게는 또 다시 기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거꾸로 자기를 유죄 판결한 대법원장을 탄핵하겠다고 하는데, 이런 사람이 가야 될 곳은 어디입니까, 여러분? 감옥이요. 대법원장을 특검하겠다고 하고, 대법원장을 또 청문회를 해서 망신을 주겠다고 하고, 대법관 숫자를 지금은 14명인데 30명으로 늘리겠다, 100명으로 늘리겠다, 그렇게 늘려서 변호사 자격도 없는 사람을 대법관으로 시키겠다 하는 이런 독재, 이런 제멋대로 방탄 독재, 여러분이 막아주셔야죠. 김문수 대통령! 뿐만 아닙니다. 자기를 수사한 검사도 전부 탄핵을 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검수완박 들어보셨어요? 검찰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해버리고, 도둑놈들이 전부 경찰서를 다 없애버리는 거예요. 검사도 다 없애버리는 거예요. 이런 검수완박, 그리고 대법원장까지 다 탄핵해버리면은 대한민국이 동금 천국이 되겠죠. 김문수 대통령! 이건 누가 막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의 깨끗한 한 표만이 이 대한민국이 부패하고, 또 대한민국이 독재, 방탄 독재라고 있어요. 방탄. 자기가 감옥 안 가려고 방탄 독재법을 만드는데, 오늘은 또 보니까 자기 아들이 인터넷에 아주 얄궂은 욕 쓴 거 보셨죠? 나는 입에 올리지도 못하겠어요. 보셨죠? 그 욕을 보도했다고 해서 이 기자가 무슨 죄가 있습니까? 기자분을 9명이나 고발하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법을 만든대요. 자기들 숫자가 150석만 하면 법을 만드니까 지금 193석이에요. 그 국회의원들이 193석을 가지고 있는 그 이재명 아바이가 이제 무슨 법을 만드느냐? 그 자기 아들 험담 유포 금지법을 만들겠다고요.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안 됩니다. 자, 아버지 보호하기 위해서 또 이렇게 방탄법을 만들다가, 자기 부인도 또 법인카드 완전히 불법적으로 써가지고 유죄 받은 거 보셨죠? 네. 아들은 또 지금 온갖 욕을 많이 해가지고 또 무슨 인터넷에 도박을 한다나 이런 거 해서 하는데, 여러분,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을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선거운동 하는 사람이, 저도 민주화운동을 누구보다 많이 했습니다. 저는 온갖 고문도 당하고 감옥도 많이 가고 공장에서 해고도 2번 되고 학교에서 제적을 2번 되고, 저는 많은 가시밭길을 걸어왔지만, 그런데 이 사람들은 지금 뭐 하느냐 하면은, 제 아내가 전라남도 순천 여자입니다. 순천에서 고등학교 나온 사람인데 구로공단에 노조위원장을 했는데, 제 아내가 고등학교밖에 안 나왔기 때문에 지금 완전히 붕 떠가지고 제정신이 아니다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고등학교밖에 안 나온 사람은 선거도 못하고 말을 못하게 됐습니까, 여러분?
아닙니다. 안 됩니다. 저는 바로 이렇게 초등학교도 못 나오거나 초등학교를 나오든 중학교를 나오든 고등학교를 나오든 대학을 나오든 유학을 갔다 왔든 모든 인간은 존엄하고 평등하다는 것, 모든 인간은 서로 인격을 존중해야 된다는 것, 이러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 저는 정치를 하고 있습니다. 김문수 대통령! 여러분의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면서 많은 바쁜 일이 있지만 투표하는 이유는 대한민국이 가난하고 못 배우고 아프고 병들고 소외된 모든 사람이 이 대한민국에서 자유를 느끼고 평등을 느끼고 또 행복하게 살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분 투표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김문수 대통령! 여러분의 소중한 한 표로 이렇게 고등학교밖에 안 나왔다고 지금 아무것도 하면 안 된다는 이런 망발, 그리고 또 공장에 다녔다고 해서 마치 뭐 별 볼 일 없는 사람, 저는 공장 생활을 7년 했어요. 청계천에 봉제 공장 시다부터 시작해서 저는 7년 동안 공장의 밑바닥을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제 아내를 만났어요. 뭐 잘못됐습니까? 공장에서 일하는 사람도 당당하고 직업에는 귀천이 없고 그 누구라도 우리 사회에서 원하는 험한 일을 하는 사람이 더욱 존경받고 존중받고 사람 대접받는 그런 인간다운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 저는 대통령에 나왔습니다. 여러분, 김문수 대통령! 저는 지난 토론했을 때 한 번도 제가 이 결혼하고 난 다음에 총각이라고 말해본 적이 없다 그러니까 김부선이라는 여성이 자기 유튜브에서 펑펑 울면서 자기 가슴에 박혔던 칼이 빠지는 것 같다. 자기 가슴에 칼이 꼽혀 있었는데 그 칼이 뽑히는 것 같아서 무조건 김문수 찍겠다는 겁니다. 그분은. 김문수 대통령! 가슴에 칼이 없던 사람한테도 제 아내도 저하고 그래도 어려운 가운데서 행복하게 살고 있는데 거기다가 또 고등학교밖에 안 나온 여자가 제정신이 아니다 그러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왜 제 아내의 가슴에 칼을 꼽습니까? 여러분 이거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고등학교밖에 안 나온 사람은 다 그런 못난 사람들의 칼을 맞고 살아야 되는 대한민국입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신뢰하죠? 여러분이 똑바로 찍으셔서 독재국가가 아닌 자유가 꽃피는 대한민국 민주주의 국가로 만들어야 되겠죠? 김